그러면 예측대로 이 대표를 체포동의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이렇게 불구속 상태에서 이 대장동 의혹을 재판에 넘긴다. 만약에 재판에 넘긴다면 어제 한동훈 장관 혹은 이재명 대표의 각각의 주장처럼 이제 재판 과정에서 법리 다툼이 시작이 될 겁니다.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고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는지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입니다.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는 것이고 그래서 개발 이권의 주인인 성남 시민에게 천문학적 피해를 준 범죄입니다. 비유하자면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겁니다.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겁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단군일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일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 하겠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시장의 의무도 아니지만 적극 행정을 통해서 5,503억 원을 벌었음에도 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라며 배임죄라고 주장합니다. 개발 이익의 70%를 환수 못했으니 배임죄다라고 하는데 70%라는 수치는 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제가 준비한 4위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체적인 예상이잖아요. 이제 대북송금 의혹, 쌍방울 영장도 이제 날아올 텐데. 그럼 그때 가서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할 거냐? 최강욱 의원, 국회에서 부결을 장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박범계 의원, 또 넘어오면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위기는 분명한데 앞으로 좀 시간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당론으로 채택할지 말지를 두고 그럼 또 한 번 방탄 프레임에 갇힐 수 있는 여당이 또 그런 비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이제 당론 부분은 이제 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리고 현재까지 보면은 이번 표결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지도부로서 의원들과 소통을 하는지의 부분도 달려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지금 검찰 자체가 계속해서 이 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게 과연 본인들이나 현 정부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도 고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을 3번 했을 때 당시의 여론은 처음에는 소환에 응했을 때는 하나보다 했는데 2번, 3번 검찰이 너무 자주 하니까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라는 여론도 많이 조성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정치검찰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민주당의 어떤 정쟁 아니면은 프레임이라고 하지만 이게 구속영장을 계속해서 국회에 던지면서 야당 대표를 인신을 구속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도는요.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거 좀 과도하다라고 했을 때는 득이 될 게 없을 것 같은 판단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만에 하나 영장이 넘어온다면 이번 건과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지금 계속 예측하는 것들이 이 부결을 장담하기 힘들다. 가결이 될 것이다. 다음번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비명계에서도 하고요. 근데 정치가 아무리 좀 비정하고 야박해도요. 그래도 동지잖아요. 정치를 같이 하는 동지라는 의미에서 사자우리에다가 던져주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 무효표와 기권표를 보시면 이게 찬성표로 거의 이번엔 던져준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왜 이거를 저는 어떤 부분에서 좀 다른 해석을 하냐면 이상민 의원과 다른 해석은 무효 기권표가 20표라고 했죠. 이거를 찬성이었는데 그냥 봐줬다고 하는데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찬성표는 이미 122표에서 돼 있고 17표는 넘어갔어요. 무효와 기권은 뭐냐면 부결은 하기 싫고 뭔가 메시지를 주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 민주당 내 사람들일 거라고 추측은 됩니다. 그러면은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결국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래도 야박하게 아예 던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그랬을 때는 향후에 당론 채택이 아니더라도 아예 검찰에 먹잇감으로 던져줄 공사는 작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만약에요. 이건 가정이고 상상력입니다만 국회로 오면 또 본인 관련 그 체포동의안 부결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이 대표가 걷지 말고 이런 특단의 조치로 나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라고 해서 회기 잠깐 멈춰주고 내가 나가겠다라고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다음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기 전에. 그거는 이제 다음 체포동의안이 어떤 게 넘어올지 모르지만 예.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대북송금 관련 의혹이 넘어올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수사의 진척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백현동 정도고 이제 정자동은 사실 수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순서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자 그러면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현재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쌍방울 관계자들은 다 인정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이 현재 이화영 전 부지사가 끝까지 만약에 부인했을 경우에 이걸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어떻게 연결고리를 이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검찰 수사도 그게 검찰 중요하고요. 수사가.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확실하게 잡혔다 한다면 그러면 뭐 검찰이 영장 청구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의원들도 이 정도의 물증이라면 이거는 뭐 피할 수가 없겠다. 근데 그걸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본인이 법조인인데. 그래서 너무나 이게 똑 떨어지는 그 어떤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선택은 하지 않겠죠. 예.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가서 뭐 구속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예. 본인이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면 정말 다퉈볼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본인이 떳떳하다고 주장을 하니까 저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봤는데. 떳떳하다고 주장이야 뭐 항상 하겠지만 예. 그러나 이제 실제적으로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검찰 수사가 얼마나 증거로서 많이 확보가 돼 있느냐가 좌우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주제 정리하기 전에 이거는 좀 가야 될 게 사실은 사법 리스크 하지만 실제로 이게 좀 현실로 다가온 거 아니냐라고 해서 앞에 두 얘기는 저희가 나눠봤고 특히 이 부분이요. 고 김문기 처장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당장 다음 달 3일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도 시작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달에만 벌써 기일이 3번으로 잡혀가 있거든요. 예. 이거는 그 공판 준비 기일에는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정식 공판 절차로 넘어갔을 때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거의 매주 지금 재판을 받는 상황이 벌어졌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두 묶음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기소는 이제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럴 경우에는 일주일에 2번씩도 재판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일주일에 2차례나요? 그렇죠. 그 이상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좀 땡겨서 잡기 위해서는 집중 심리 기일을 잡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 재판에 가면은 하루 종일 소요되는데 그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변호인이랑 전략회의도 하고 이러면서 사실 하루짜리 재판 준비하려면 일주일 정도 준비해야지 충실하게 돼요. 그러면은 사실 그렇게 오래 준비를 할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나요? 왜냐면은 사실관계는 본인이 제일 많이 알고 있고 그거를 변호인이 거의 빙의가 되는 수준으로 똑같은 수준으로 사실관계를 알아야지 증인신문을 하거나 이럴 때 바로바로 맞받아칠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기록하고 본인이 아는 거를 다 매칭을 해가지고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재판을 들어가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하루 재판에 대해서 하루 준비한다 쳐도 사실상 당대표로서 업무는 못 보시는 상황이 되니까 이 사법 리스크라는 거는 사실 민주당 전체의 리스크이기도 하고 당대표로서의 지위가 굉장히 급속히 붕괴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뭐 소환 조사나 이런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을 때 국회 신상 발언 준비보다 앞으로 이제 있을 재판 과정에 이 대표는 좀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투자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신 거군요. 예. 당장 다음 달 3월 3일 이번 주 금요일인데 이 대표 관련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그런데 이 대표와 관련이 있는 얘기입니다.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